오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100% 개인의 주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춥죠. 요즘 굉장히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날씨가 춥고 연말 답달해야 되나요?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완연한 겨울이긴 합니다만 날씨 추운 거는 굉장히 못 참죠. 우리가 나가면은 굉장히 춥고 쌀쌀하고 그래서 빨리 어디 따뜻한 곳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그런 와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고민이 계속 깊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뉴스로는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기보다는, 정부는 맞죠. 지자체도 정부니까요. 지자체가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갑자기 방 빼고 나가야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사실 기숙사라는 공간 자체가 그 같이 있는 공간들인데 그 공간을 통째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통해서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을 좀 빨리 조기에 해결하겠다. 그래서 자택에 대기하는 환자분들을 빨리 수용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기숙사라는 공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대학생들 사는 곳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선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숙사 수용률이 대학생 수 대비로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선발 기준에 원거리 우선자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처럼 대구가 고향인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소득분이 따지는 경우도 있고, 뭐 성적을 따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요인들을 집어넣어서 그 요인을 만족하는 사람들만 기숙사에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기숙사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에 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는 학생들이 많은 건데요. 사실 기숙사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냥 사는 곳이지 뭐 잠시 거처하는 곳이 이런 생각이 있지만 사실상으로 보면은 학생들의 집입니다. 이게 자취방이 될 수도 있고 뭐 전세방이 될 수도 있고 월세방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말하자면 임대주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있거나 혼자 사는 곳이 있는 임대주택인데요. 방을 구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왜냐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가 갑자기 이런 이유만으로 방을 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드는데요. 일단은 학교에서는 뭐 호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이 수용시설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을 구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4월 대유행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유행할 때 대구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이게 부족하니까 연수원을 활용하고 각종 기업들의 연수원에 있는 남은 숙박시설들을 재활용해서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해 왔습니다. 사실은 기숙사는 이미 거주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은 사실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지만 기숙사라는 공간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들어간다라는 발상은 한겨울에 하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는 발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통보당한 학생들에 대한 방안들, 그 사람들이 나가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 그 사람들 위한 거처는 어디가 마련돼야 되고, 이런 고민 계획들이 같이 발표가 돼야 되고, 함께 있는 학생들의 생각했을 때 우려 사항들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거에 논의에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좀 학생들과의 계속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그거 관련해서 논의가 왔다라고 학교 측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등의 그런 소통의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결정하기 전에 그러면은 학생들은 어디로 살아야 되냐에 대한 결정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호텔로 학생들을 보낼 바에는 그 호텔을 통째로 국가가 임대해서 그 공간을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방식이 되거나 아니면 4월달처럼 다양한 연수원들을 그 생활치료센터로 쓰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현재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빈 공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심 내 호텔을 포함해서라도 없다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숙사, 뭐 과거 같은 경우에 중앙경찰학교 옆에 있는 그 경찰인재원이라든지 다양한 공간들을 빌려 쓰긴 했습니다. 물론 그 역시도 임시 방편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병실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 역시도 재활치료를 하고 계셔서 입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을 내쫓는 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병실로 전환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는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역시도 아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이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센터를 좀 더 확충하고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로 되는 임시 병동이라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걸 좀 더 효율성 있고 좀 더 만족성 있는 형태의 생활치료 센터로서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침해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들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알아보는 게, 급한 방안도 좋지만 이러한 새로운 방안도 알아보는 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방안도 다시 써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 시선이었고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100% 개인의 주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댓글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